클로징 벨 라이브. 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네.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확실히 좋죠. 강해요. 맞습니다. 근데 왜 명행은 약해요?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우, 목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전 딱 한 1분 정도 1분. 인사만 하고 네. 오늘 지금 민트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고 저는 있고는 싶은데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은 듣는 네.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딱 인사만 드리고.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이렇게 아프면 안 나올 법도 한데 못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1분이라도 뵈려고. 아 저는 성실의 아이가. 성실성 빼면 시체. 예. 인정. 건강을 다 버리고 성실함에 몰빵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 약간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해도 될 전혀, 것 전혀. 같은데. 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다음 주부터 또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클로징벨은 옹설의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게 돼서 오늘 한번 딱 이렇게.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늘 네. 사실 뭐 시장 파악도 많이 한 것도 없고 한데 네. 뭐 비상 상황이니까 제가 또 해봐야죠. 네. 반도체로 치면은 퀄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분 소개해드리고 저는 네.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장우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봬요. 가지 마요. 네, 아이고. 진짜로 왜가 가지 마요. 아니라 지금. 몸 완전히 갔는데? 맞아요. 네. 집에 간다고.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갈게요. 네. 예. 잘 하시고. 이게 뭐? 네, 누나 하세요. 네. 가면서 볼게요. 오케이. 아 내일은 진짜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민트랑 딱 나와가지고. 네, 너무 네. 마음이 아, 오늘- 아프기도 하지만 참. 공자님 마지막 내일도 나오시죠? 내일. 아 그럼 내일 네. 인사드리면 되겠다. 네. 갈게요. 어떻게 뭐 잘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SK 스퀘어. 진짜 야 센스. 잘- 가래요. 잘 없네. 잘해. 정말 정 없다. 예. 일단 갈게요. 예, 네. 진행해 일단, 주시고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예. 몸조리 오케이. 잘하시고. 네네. 네. 잘 쉬어요. 예. 뭐 병원 가서 쉬어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두 MC가 갑작스럽게 좀 빠지게 되면서 제가 오늘 약간은 긴급 투입 느낌으로 좀 막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함께 좀 호흡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대 코스닥이 2%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5,230선 뚫어내는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10시 이후에 뭐 10시 반 요때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시장은 좀 강했습니다. 아이고, 네. 영행 것도 외롭지 않게 마스크 상태로 센스가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렇죠. 네, 코스닥은 강합니다. 역시 2.68% 현재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1163선 파죽지세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도 좀 해주실까요? 좀 강한 거 맞죠, 시장이? 근데 약간 지금 지수가 조금 변동된 지수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게 저는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가님 어때요? 지수가 지금? 오늘 네. 시장은 시장이 강하다는 걸 더욱 확인시켜줬다라고 정말 볼 수 강하다. 있습니다. 네, 정말 강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 빅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거 빅 굉장히 이벤트. 많았어요. 아니 새벽에 빅 뭐 이벤트요. 빅. 빅 이벤트. 이너머스. 너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그렇죠. 뭐 FMC부터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메타, 테슬라, MS까지 뭐 엄청난 이벤트들이 쏟아졌는데 그걸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 밀렸단 말이죠. 네. 근데 코스피가 얼마까지 밀렸냐면 5,073, 5,100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걸 5,200을 돌파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5,073이라고 해도 네. 뭐 밀려봤자 5,000이니까 뭐 그럴 법하다 싶기도 한데 이걸 또 왜 요새 이말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말아 올리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서더라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8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1163까지 올랐는데 마이너스, 양시장이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걸 다 돌려 올렸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시장의 수급은 그만큼 강하다. 그리고 대기 자금이 언제든 내가 밀리면 사야지라고 준비하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누가 라이브 얘기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강조했던 게 코스닥 지금 팔면 안 된다. 네, 코스닥은 계속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금투 관련된 수급에서 약간 오해가 제 스스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금투가 지금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5일 동안 지금 10조 원, 9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이 순매수가 왜 들어왔냐? 9조 원이고 8조 원이면 왜 들어왔냐를 제가 이제 좀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오해하셨어요? 이게 기관이 사는 겁니다. 정말로 그냥 기관이 이 ETF를 설정하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ETF의 그 작동을 제가 좀 착각했던 건데 ETF라고 하는 건 ETF를 처음 기관들이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기관을 운용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설정을 하면 증권사들이 현물을 매수해요. 그다음에 이 현물 매수한 걸 두고 ETF를 상장을 시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ETF가 현물 가격과 괴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올라버려요. ETF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이 현물 가격은 낮은데 ETF가 높잖아요. 요즘에 막 상도 치고 이러니까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ETF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ETF 팔려면 새로 ETF를 사야지 ETF를 팔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현물을 막 사는 거예요. ETF의 비중만큼 현물을 막 산 다음에 다시 ETF를 파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ETF로 개인 자금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계속 현물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ETF를 파는 겁니다. 지금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연속으로 이제 8조 원 이상의 지금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자금들의 출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였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2, 3일 정도 기간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워낙 많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미 코스피 5천을 통해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코스닥 3천이라는 말만 가지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근데 코스피 5천을 이루지 못했으면 사실 코스닥 3천도 그냥 구호에 불과했을 텐데 그렇죠. 이걸 한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못 탔던 사람들이 코스닥은 놓칠 수가 없다. 그렇죠. 좀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게 코스닥 ETF, 코스닥 그쵸. 레버리지 사라고 하니까 코스닥 150 중심으로 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코스닥 150으로 무지성 ETF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숏이 많았던 종목들도 숏 커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무지성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지금 그 상황이 겹치면서 만약에 숏 커버까지 겹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은 더 강하게 올라갔고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지금 마감에 가까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짧게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장에 대한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 좋고 하이닉스 좋은데 각도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좁혀질 거다. 추가적인 상승의 각도는 좁혀질 거다.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코스닥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누가? 개인이. 그래서 기관이 말을 안 듣잖아요. 기관이 자금 뺍니다.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게 아닌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장이 올라가는데 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60% 70% 못 씻습니다. 뭐 SK스퀘어를 사? 그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면 근데 이제 코스닥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특하거든요. 이제 그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현대차도 받고 모두 보고 2차 전지도 보고 모두 보고. 근데 그나마 덜 오른 게 코스닥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코스닥은 모르는 천재. 영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PER이 지금 솔직히 PER이 33배인지 35배인지 38배인지 알 수 있어. 코스피는 정리가 되고 넘버가 2개월 동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60% 올라갔지만 이 전망 자체가 어쨌든 PER이 11배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게 9배거나 13배는 아니잖아. 근데 코스닥은 지금 30배인지 29배인지 혹시라도 아니면 지금 이미 35배인지 몰라요. 괴리가 있어. 그럴 때 주가가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조장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돈의 힘이 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NH증권에서 뭐 한 것처럼 1,300까지는 그 친구는 38배였는데 사실은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가면 과열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그 친구는 이제 1,500에 과열을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걸 모르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은 40에서 50대에서는 과열해서 피크아웃 되는 경우 많았고 뭐 돌발적 터지는데 아직 40배는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더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빌미가 되거나 조금 많이 왔다 싶으면은 프라핏 테이킹 하는데 오늘 보면 반도체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못 올랐죠? 하이닉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바뀌었죠? 소부장 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6% 갔다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수천지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침까지 조용했던 갑자기 그 ETF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ETF 중에서 뭐죠? 증권 ETF. 증권 ETF가 아까 내가 보니까 6%. 상한가가 9%야 9%. 종목도 코덱스 증권 ETF가 9% 올랐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돈의 힘이다. 네. 강력한 반도체는 한풀 간 게 아니고 그건 있는데 이 좁아지니까 더 강력한 유동성으로 밀어올린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결론 끝. 돈의 힘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시장 대기 자금, 거래 대금 이렇게 해서 적어도 뭐 40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거래 대금이 말랐다고 할 때 막 20조 안 된다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40조까지 지금 간 상황이고 세계 시총 독일 제치고 1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사이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땡땡땡 해주셔서 땡땡땡 저도 한 번만 더 올릴까요? 네, 땡땡땡 오늘 저 혼자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질문해서 좀 평소와 다른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맙소사 돌림이 홍선에다 맞아요. 저 홍선에요. 오늘 약간 긴급 투입이 됐는데 여러분 많이 좀 시장에 대해서 함께 호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암살자님 일주일 만에 하나투자 41% 수익이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증권 ETF 좋은 것 같다고 알문 S1D님도 그렇게 해주셨고 자 린드님은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있는 주식 꽉 쥐고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팔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시장에서 좀 주셨고 전효민님 땡땡땡 해주셨고요. 자, 어떤 분이 또 있을까요? 증권 ETF, 유자님이 외처 ETF 이렇게 또 해주셨고, 빈맨님이 오전에는 정말 전쟁 난 줄 알고 깜놀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약간이 아니죠.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강합니다. 강한 걸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가이버님도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주셨고, 네, 인생은 누구처럼 증권주는 못 참지. 근데 암살자님이 또 도체만 국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 코스피 7,000, 코스닥 4,000 간다. 빈맨님의 의견도 저희 또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000 얘기를 제가 클로징벨 이제 또 사정 뭐 MC분들 있으실 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가님이 코스피 7,000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요즘도 계속 주장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5,500 정도 보고 있고 한 5,500에서 6,000 레벨 정도를 일단 타겟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5,500에서 6,000. 네. 그거는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일단은 제가 그때 7,000을 얘기했을 때는 플라자 합의 같은 미국의 강제적인 달러 약세가 만약에 유도가 된다 그러면 유동성의 추가적인 폭발 때문에 7,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었고 지금 미국의 행태를 보면 직접적인 개입까지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랬을 때는 한 5,500 정도 일단은 레벨로 두고 그만 더 올라간다고 해도 한 5,500, 6,000 정도 레벨을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코스피가 현재 상황에서 마감가 보겠습니다. 5,221 지금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이 1,164입니다. 이미 레벨 때는 밀려도 5,000을 지켜낸다면 5,000을 이하로 내려가기는 이제 여간에서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 코스닥도 단숨에 지금 1,000 돌파 역사를 썼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200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일단 여간에서는 조정이 안 올 거다라는 게 뭐 외사에서도 지금 리포트로 좀 나오고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깊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네. 레벨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지수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게 오늘 시장이 진짜 중요했어요. 오늘 시장에. 네, 오늘 시장에 진짜 초반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코스닥이 굉장히 밀렸었고 코스피도 밀렸었는데 그 모습이 나오면서 실적 발표가 아니다 싶으니까 막
정말 두드려 팼어요. 아니다 싶었던 포인트는 뭔 거예요? 실적 발표가 안 오르니까요. 아. 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 그랬었고 그걸 믿고 샀는데 6%대 뭐 올라갔다가 밀려버리니까 이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가 밀리면서 코스닥도 수순시간 두드러 무너졌거든요. 근데 보통은 네. 우리가 이제 국장 약간 조롱하고 이럴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기대감에 그 전에 오르다가 막상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세론 뉴스에 팔아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뭐 이게 좀 큰일 난 것처럼 오전에는 약간 반응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큰일 난 것을 반응한 게 아니고 그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딱 빠지니까 고점에 들어온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났다. 안 움직이네. 일단 도망가자. 아. 그러면서 많이 팔았던 게 이제 매도로 나왔던 건데 아침에도 보면 사실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순 매수가 나왔고 개인들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밀렸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이마롤. 자, 이마롤이 한번 생기면 이걸 말아 그다음부터는 올리네. 자신감이 네. 생깁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신감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한다? 받칩니다. 그 심리가 지금은 더 강해요.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 빠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게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빠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이 더 풀리는 단계에 있죠. 그리고 코스피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려야지 5천을 밀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벨이 지금 밀리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하여간 뭐든 다 오르거든요. 우주도 그랬고 뭐 로봇도 그랬고 옛날 전력기기도 그랬고 그 사람이 말하면 오르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쇼티지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누가 봐도 메모리 쇼티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오늘 SK하이닉스 쪽에서 보면 얘기한 게 고객과 관계를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들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시클리컬로 급격하게 꺾일 거다.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우려가 된다라는 걸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일단 버틸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면 와 오늘 같은데 35조 원 나왔습니다. 아까 양시장 앞에서 20조 원도 안 나올 때가 네. 있다고 말했는데 코스피만 35조 원 나왔고요. 이야. 코스닥이 22조 6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7조 뭐 이런 거요? 58조. 와. 네. 얼마 전에 야 50조 원 가까이 됐어라고 했었거든요. 그 양시장 앞에서 20조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50조 원 가까이 됐다라고 했을 때마다 와 이랬는데 60조 원 가까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은 화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서 지금 돈이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금투의 투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객 예탁금 1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인데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사들을 보면서 외부에 안 들었던 지식시장으로 안 들었던 자금들은 더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이 코스닥 랠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좀 더 돌 거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그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세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건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처럼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닥이 당연히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한 레벨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적어도 뭐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는 그걸 기회로 삼고서 코스닥을 좀 강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빈매님이 이제 코스닥은 천이 바닥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김장열 본부장님 자료를 막 열심히 쓰고 또 정리해주고 계시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1%대 하락하면서 16만 7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닉스는 2%대 상승, 현대차가 오늘 7%대 올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양 반도체 투톱에 오늘 컨콜도 있었고 실적은 뭐 굉장히 잘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58% TSMC보다 잘 나왔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반도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약간 온도차가 달랐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삼성은 여전히 메모리죠. 하이닉스 똑같이 아마 그 4분기 실적의 80%가 반도체예요. 삼성 하이닉스는 100%고 그러면 20%는 뭐죠?
20%. 가전도 있고 가전도 모바일도 있고, 있고 모바일도 네.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그게 다 뭐예요? 반도체 가격 오르면 피해죠. 그렇죠. 가격도. 오. 물론 그 애플처럼 아이폰 가격 그 뭐 이렇게 전가 안 시키고 뭐 자기가 흡수하고 걔네들은 나중에 서비스로 돈 받겠다 하는데 삼성은 서비스 돈 받을 게 없으니까 내부로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마진이 보통 그게 이미 한 자리거든요. 10% 이상 못 받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 8%, 7%, 9%인데 그거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좀 들어서 그런 거고 하이닉스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저께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기 전에 HBM 요거는 지금 팩트가 정확히 규명해야 돼.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HBM4 엔비디아로 콜은 누가 받았고 물량은 누가 받았어를 그게 따로 놓을까요? 웃긴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컴쿨에서 얘기했죠. 컴쿨 직전인가? 엔비디아의 HBM4의 3분의 2 이상, 70%를 확보했다. 이미. 얘기했죠. 네. 그 나머지 30%는 뭐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겠지. 근데 며칠 전에 얼마까지는 삼성전자가 HBM4를 오늘도 그 얘기 나오는데 먼저 콜 받았다. 그러니까 삼성이 2월부터 출하를 하고 대량적인 거는 6월. 어떤 업체든 대량은 5월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하반기 걔네들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월에 들어가고 5월부터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삼성을 믿는 사람들은 하이닉스 콜 안 된 건데 삼성이 간 건데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자기네가 물량을 안 받았는데 콩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배임자가 무슨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콜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별도로 물량은 하이닉스가 받은 거예요. 예. 삼성은 아직 물량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원시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세컨 밴드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런 것도 약간 노이즈가 삼성 입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가 80만 원짜리가 2번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70만 원 나왔는데 2번 나올 때 80만 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요. 목표 주가가 낮아요. 호작 70만 원입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80만 원, 85만 원에 나오고 며칠 뒤에 코작 70만 원 나오는데 이 친구가 현대차도 올리고 기아도 올리고 모비스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줄거리는 똑같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를 아까 80만 원 첫 번째 부른 친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평가를 120 몇 조로 했는데 이분은 140 몇 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로 보면은 뭐 중국의 뭐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해서 PSR로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리레이팅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믿고 싶다는 건데 바쁘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침 말씀드린 거 요건 딱. 자료. 네. 네.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있어요? 아니, 네. 시간 시간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는데. 페이지야 14이야. 여튼 보면 처음에 80만 원 목표 주가 나온 곳에 네. 164조거든. 근데 여중에 기존 자동차에 69조.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128조에 얘기가 이걸 28% 갖고 35조. 그게 또 중요한 게 자동차에 투입했어. 오늘도 테슬라가 그 얘기한 게 핵심이야. 테슬라가 자기네 옵티머스를 본격적으로 팩토리에 투입한다. 이게 좀 기름을 좋은 건데 그게 뭐냐? 휴머노이드로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를 얘네들이 자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만드는 자동차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애들. 내가 OEM, TSMC처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기존 비즈니스만큼 된다는 주장을 이게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128조 가지고 열심히 까보고 했는데 그것도 좀 과감하게 잡은 것 같고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거는 생산성, 인간 대신에 로봇이 투입하면 생산성이 60% 올라간다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고체나 이런 가격이 원가가 내려가서 진짜 시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존 자동차는 80%만 잡고 나머지를 반만 믿자.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5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후배들 만날 때 야, 이 50만 원 이하해서 사는 게 맞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런 맞다고. 공감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70만 원 나오는데 이게 148조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70만 원이 못다? 아마 그거는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서 재반등하는데 아까 테슬라의 그 머스크 아저씨 그 말
팩토리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군계 일학식으로 군계 일학 아니지 더 우뚝 섰다. 현대차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에서는 사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가격된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종가가 고가로 7%대 오르면서 52만 8천 원 기록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분들- 조금 더 이제 드리면 네, 좋아요. 사실 오늘 그 빅3 중에서 실적 발표에서 가장 기대가 없었던 게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어닝에서 쇼크가 났어요. 예,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2조 원 이상인데 한 1조 6천억대가 나오면서 쇼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생각보다 더 크게 영향을 준 것 같고 믹스도 좀 안 좋아지면서 쇼크가 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오히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없던 상태고 어차피 2026년은 관세 영향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4분기 실적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4분기 실적이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영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떨고 떨었으면 잘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그 갑자기 오후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속보 치료해서 그 이후에 뉴스가 없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수석 회의를 했는데 그때 노조가 로봇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현대차, 네. 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뭐 로봇 아틀라스 한 대도 못 드린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 현대차가 네.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의 굉장히 강한 반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제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산업계를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근데 역행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취지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를 약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하면서 현대차가 좀 더 힘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를 접으면서 그 라인으로 지금 옵티머스를 들어가겠다.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테슬라가 우리의 정체성은 전기차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가치는 실제 로봇택시와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밸류가 점점점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바텀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여기 얼마나 밸류를 줘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치열하게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계속해서 순매도였었는데 오히려 이런 순매도가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조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1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차트는 잘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11선을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기세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좀 염두에 두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현대차만 봤을 때도 거래나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았나요? 어떨지 모르겠네. 오늘 외국인은 2,500억 순매도, 순매도했어요? 네, 2,060억. 그럼 조금 더 공방이 있겠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사실 개인이 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또 보여준 거고 이건 어제 1조 2천억 원에 이은 이틀 연속된 대규모 순매수고 개인의 힘으로 뭐 누구의 힘이든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고 뭐 종목이 올라가고 괜찮은 일입니다만 수급적으로 볼 상황은 좀 없을까요?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 네. 아까 이제 본장님 말씀. 괜찮습니다. 먼저 네네.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한 분씩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그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 2천억 순매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7천억 순매도, 현대차가 2천억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 세 종목에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은 SK하이닉스와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 자신 있게 오히려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양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자신 없고 나는 코스닥 싫다라고 하시는 그냥 초보 개미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난 대형주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시장에 베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코스닥에 들어가신다는 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분됐고 나머지 종목 쪽으로는 지금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개인들이 버티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올려버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개 종목의 추세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힘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환율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오늘은 오히려 올랐죠. 올랐죠. 네. 이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율은 지금 이퀘이션 방정식이 좀 빠진 것 같아. 이제는. 지금은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원래 여기 계시는 이제 앵커들 어디 갔냐는 분들이 여전히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한 분은 개인 사정, 한 분은 초반에 오셨었어요, 그죠? 네. 아파서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긴급 투입이 됐고. 그쵸. 좀 재미가 없죠. 제가 이게 제일 지금. 재밌게 근데- 해드려? 재밌게 해주세요, 본부장님. 아니, 오늘 아까 이렇게- 댓글에서도 본부장님이 저한테 지금 낯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서 진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햇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처음 모르는구나. 우리 지금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이거 몇 몰라서. 년인데. 꽤 오랫동안 그 저기 연 YH 그거지 연합. 네, 네. 그렇게 얘기도 괜찮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연합에서 아침에 그 7시부터 한 15분 제가 하고 불을 낳게 저는 8시까지 가느냐고. 아이, 그럼. 한 번 식사 우리 한 2번밖에 식사 못한 것 같은데 잘 알아요. 낯을 가리는 게 우리 아니고. 친해요. 네, 나는 좀 오늘 피곤해서 그러나. 피곤하세요? 오늘 어저께 3시간밖에 못 잤거든. 왜냐면 아까 현대차 그 스토리잖아요. 할 얘기하면 현대차가 40분 얘기했었는데 노동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인구가 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맞는가. 한쪽은 로봇에 쓰이는 2차 전지 관점에서 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현대차를 그런 식으로 관점이 있는데 잠깐만, 숫자가 다시 정리해서 무슨 얘기예요? 노동을? 전 세계 노동 인구가 있을 노동 거 아니에요. 인구가? 그게 이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OECD나 네. 중국이나 그 주는 숫자가 있을 텐데 네. 그 숫자도 좀 다르고 그럼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교체될 것이냐, 대체될 것이냐, 숙련도 다 반복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한 것이 증권사 두 군데가 한 명은 현대차를 분석하려고 한 명은 그 2차 전지용으로 2차 전지 로봇을 들어가는 거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고 그냥 말았는데 감정적으로 이 따져보면 수치 계산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하는 장은 밤을 거의 꼬박 샜거든. 결론이 조금은 나셨어요? 났죠. 그거에 대해. 방향은 잡혔다. 근데 그 이문영 씨가 한 것처럼 이제 미안한데 1년 전에 현대차가 그래서 코스트가 하면은 자동차가 반값 된다. 그건 약간 과하게 간 것 같아. 이거 보시면 제 결론은 이거예요. 네. 여기 복잡한데 돈도 안 주는데 그런 미친 짓을 했어요. 이게 그 이문영 씨가 한 게 이거거든. 제조 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우리 이제 자동차에서 인건비 있잖아요. 보통 10% 이내로 봐요. 근데 그거는 현대차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 여기 그 저기 하청업체 2차, 3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받는 원재료비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엄청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줄여서 토탈 인건비를 하면은 사실은 30몇 %라는 주장을 이게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럼 요게 좀 인건비가 만약에 휴머노이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냐에 따라 갖고 인건비가 이론적으로는 35% 차지한 것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 되죠.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가격이 3만 달러는 언제나 되냐 이거야. 언제 3만 달러 되냐 이거지. 휴머노이드 가격이 10만 달러일 때는 코스트가 10%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3만 달러 되면 35% 코스트 있던 게 3% 되는 거니까 여기만 가지고 코스트가 30%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 괴리를 좁혀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좁혀졌어. 그리고 다른 것도 줄이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제조 원가가 한 20% 줄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전체 그거 코스트 중에서 한 90%니까 20% 주면 어떻게 돼? 298. 한 15%. 자동차가 코스트가 한 15%를 준다. 그 단위당 코스트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또 있어. 그걸 내가 못했어. 생산량은 뭐냐면 사람 대가리 수가 줄잖아요. 사람이 안 뽑잖아. 네네.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인당 그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가 한 40불 정도 하거든요. 미국은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70불, 80불 하고 샹하이 공장은 테슬라는 고작 7불이래요. 그런데 로봇 원가가 아까 10만 불이냐 3만 불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만 불이면 말이죠. 10만 불이면 15.4불이 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샹하이를 대체 못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3만 불이 되면은 상하이 반값 되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언제냐에 따라 완전히 시장이 달라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들어가는데 그럼 로봇이 10만 달러, 3만 달러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기 전고체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 아까 뭐 액추에이터도 중요하잖아요. 액추에이터 가격도 코스트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감가상각비 50%,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도 20% 들어가고. 근데 절대적으로 배터리가 안 되면 이게 말짱 헛 거야. 배터리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배터리 이게 다 어울려서 이게 실제 10만 달러, 3만 달러 가능한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고 내 느낌에는 이게 3년, 4년 만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 10년 뒤에는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럼 주가는 얼마까지 땡기는 것인가? 지금 3년 내에 된다고 땡겨서 60, 70만 원, 80만 원 가는 건 좀 빠른 것 같은데 방향성을 보면은 50만 원 이하에서는 살 사람이 있을까 팔 사람이 있을까 안 팔겠다. 거기까지 결론하고 이 같은 애널리스트를 각각 얘네들은 둘이 같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애널리스트를 모아서 인티그레이트해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데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냐? 그러면 뭐냐면 이제 복잡하게 있잖아요. 결론은? 레드벨벳. 레드벨벳 아줌마. 레드벨벳. 아줌마? 레드벨벳. 레드벨벳. 그 언어도 레드벨벳. 잘 모르겠죠.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면 주가는 가는 거라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알아줬어. 10배건 9배건 뭐 저기 뭐 마이크론이 12배 갔어. PER이. 그럼 삼성전자 얼마가? 아니 끽하면 12배 가겠지. 근데 넘버가 헷갈리면 10배 가겠지. 그러면 20만 원이야. 불안해? 뭐 이상한 소리 남아? 그럼 0.8, 0.9 하면 17만 원에서 팔 수도 있겠지. 근데 하이닉스는 한 9배만 주더라도 110만 원에 나와. 좀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한 90만 원대로 가겠네. 이거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좁혀지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증권주도 보고 현대차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라서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어저께 지난주 1억 들어왔다 하면 뭐 살려 그러면 절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안 삽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다른 거에 더 골고루. 그래서 내가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헷갈리는데 코덱스 코스닥이죠. 코덱스 코스닥 150. 맞아요. 예. 그게 훨씬 낫다. 그리고 증권주. 근데 증권주 좋아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 이 사람들이 이제 에브리바디 하는 거야. 야, 다 가면 그리고 증권주가 증권이 좋은 거지. 최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열로 들어가는 진조에 초입에는 분명히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길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레드벨벳. 이 부분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주무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정정해 드릴 부분은 뭐 이 부분 때문에 웃음을 또 주셨는데 대가리는 노동자 수. 네, 이렇게. 그죠? 아니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놀라셨는데 뭐 김장렬 본부장의 매력이죠. 감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요쯤에서 시장 얘기 잠깐 고기 먹고 할까요? 그렇죠. 네. 고기 드시고 할까요? 고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건 앵커님도 좀 드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한번 드셔봐 주시고 제가 네. 그 동안에 자 광고 잠깐 할게요, 여러분. 네, 최연석 스테이크입니다. 3+1 최초 구성입니다. 최초의 구성 3+1이고요. 3만 원대 드리는데 이게 부드럽고 쫀득한 초이스 등급의 부채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드럽고 쫀득합니까? 한번 드셔보시는데? 맞아요. 괜찮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좀 식었어요. 식었네요. 근데 따뜻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식사 못하지 않았어요? 점심 때? 어떻게? 오늘은 먹고 왔어요. 오늘 드셨어요? 오늘은 제 진짜로 약간 오늘 긴급 투입이에요. 그렇지. 갑자기. 진짜로 긴급 오전까지 투입이야. 일어났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추가로 말씀드리면 셰프가 직접 배합한 비법 시즈닝이고요. 먹는 순간 간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짠 거를 잘 못 먹고 좀 싫어하는 타입인데 짜지 않고 그냥 맛있게 간이 돼 있다. 게다가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팩당 9,500원으로 즐기는 최연석 셰프의 스테이크고 씹는 순간 육즙이 터지는 두툼한 23mm 두께다. 23mm면은 2.3cm라는 건데 맞아요? 그 정도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꽤 두툼합니다. 네. 클로즈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꽤 두툼한 23mm 두께의 최연석 스테이크 최초의 3+1 구성입니다. 맛 표현 좀 해주실까요? 근데 진짜 부드럽고요. 난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쫀득쫀득한 그런 부분들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살이 이게
다른 것들은 즐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쫀득하게 다 잘 넘어가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허브도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특유의 잡내 이런 것도 없고 맛있게 여기 먹을 수 뿌려져 있어요. 있는 게 허브군요. 네. 여기 완전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겉에 허브 솔트가 네, 같이 허브 있는 것 솔트가 같아요.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팩당 9,500원 최연석 셰프의 스테이크.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막 열정이 막 넘치셔서 아니, 드시면서도 자료 지금 보고, 자료 네. 구성과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맛 표현 먼저. 아침에 거의 다 드셨네요? 아침에도 먹었죠. 아침에도 아침 먹었나? 아침 나왔지 제가. 네, 먹었지. 저는 안 나왔습니다. 아침 드셨는지 안 아침 드셨는지 먹었어요. 그때보다는 식은 게 좀 아쉬운데 네. 깔끔해요 생각보다는. 맞아요. 이 정도면 뭐 다른 거 안 해도 간도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소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감자? 약간 저기 그 으깬 감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가니쉬. 네? 으로. 으깬 감자. 네, 으깬 감자 뭐지? 네. 가니쉬를 이렇게 같이 네,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없지만 왜냐면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고기만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 방금 제가 먹은 거 진짜 부드럽네요. 맞아요. 오, 정말 부드러운 게 또 있네요. 최연석 스테이크 3+1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HP 게이밍 i7 13세대 최초 98만 원대 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실물이 없나요? 피디님? 저거 아닌가? 저거? 이게 이거 요거예요? 아닌가? 요거, 네. 요거예요? 요거. 그거 같아. 무겁나 모르겠네. 약간 무게가 있네요. 떼고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어디 거야? HP. HP. 네, HP 게이밍 i7 13세대 최초 98만 원대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금 찬스 98만 7천 원에 나와 있네요. 13세대 코어 7 1356 뭐 램 24기가 SSD 512G 지포스 RTX 2050 뭐 광시야각 사실 제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광시야각 180도 스크린으로 선명하고 유연하게 볼 수 있다. 이 어떤 게 장점인 거예요? 광이 어. 넓다는 거 아니에요? 시야각 자체가 시야가. 이렇게,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화면이 이렇게 좀 가려지고 안 좋은 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어느 없이.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네, 시야각이 되게 좋게 나온다. 컴퓨터 못 쓰세요? 어떤 거? 저는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 저도 네. 삼성. 계속 삼성 거만 쓰신 거예요?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네. 집에서 HP도 씁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써보신 적 있는가? HP도 써봤어요. HP도 근데 HP가 AS가 되게 잘 돼요. 생각보다. 네. 네. 제가 HP 오래 샀었거든요. 지금 바꿔갖고 지금 레노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거도 쓰고 이렇게 괜찮아. 생각보다 원격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보상 기간 내에 직접 와서 서비스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좋아서. 것도 좋은데 네. 바꾸려면 HP 한번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써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자, 두 분이 또 증명하시는 써본 적이 있다. 괜찮다. 일반 배터리 대비 성능이 2배에서 4배가 향상된 배터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하고 시장 얘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오늘 급하게 이제 긴급 투입된 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근데 오늘도 장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난 게 난리가 났어요. 그 리포트 좋아서 왔다가 아침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 리노. 한번 보실래요? 리노 어디 갔지? 좋아요. 찾아 어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있구나 이거. 오늘 7%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마이너스 갔었어. 이런 장 이게 무슨 이슈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때가 뭐 10시, 11시 그 사이 그 부근에서 이제 흔들렸던 종목들이 이제 많은데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말 올리잖아요. 이말 이걸 말아 올리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처럼 여간에서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기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아 올리는 것 상승하는 거고 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는 거는 야 이건 아니다.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게 아침에 막 말아 올리는 게 스타트는 아주 좋았거든. 왜? 12만 원 이하에서 계속 놀다가 그러네. 오늘 착 올리다가 바로 꼬꾸라졌더니 반등 못하고 계속. 또 이런 종목도 있다고.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플레이하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사실 우리 회사 내에서도 그런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한 게 그냥 장복하지 말고 그냥 ETF 하자. 그러니까 개별 종목, 조그만 종목들은 문구 어느 게 튈지 모르고 어느 게 망가질지 몰라.
망가져도 망가지는 게 아니고 5% 7% 빠져도 특별히 펀더멘트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리노건처럼 마이너스 빠진 거는 뭐 어저께하고 오늘 달라진 게 있어? 갑자기 7%왜 올라가?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군을 6개 살 수 없으면은 ETF가 맞아요. 근데 반도체 소비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목표 주가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앞당겨 한다 하더라도 진짜 5%밖에 안 남았어. 많이 잡아도 10%.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젠 좀 과열 초기는 들어왔는데 돈의미 워낙 좋아서 everything rall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면 좋은 상황은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게 기세겠죠. 기세로 그렇죠. 기세.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뭐 정부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이렇게 1월에 달성하는 걸 봤고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 5천이라는 숫자 가능한 거야. 이제 이랬는데 그걸 2026년 1월 시작되자마자 이제 달성하는 걸 보여줬고 그럼 요때 이제 못 잡았던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은 좀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미안한 얘기인데 정부가 열심히 한 거 있지만 그걸 인정해. 그게 없었으면 이게 뭐 5천은 안 됐겠지. 뭐 3,500? 뭐 어떻게 뭐 사는 모르겠는데 80%는 그냥 반도체 힘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그게 무시 못하죠. 코스피는 있는 당연하죠. 거고 코스닥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쫓아갈 때도 제가 누가 얘기하는데 오늘 어저께도 친구 만나서 후배 얘기하는데 뭐 사야 돼요 선배님 그러면 둘 다 사. 그러면 굉장히 코스닥을 많이 사는 거야. 시장이 7대1인데 이걸 둘 다 비슷하게 산다면 코스닥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알아라. 이게 만약에 빠지면 말이야. 이거는 코스피는 이게 20% 빠지지 않을 텐데 이거는 가다가 20% 빠질 수도 있다. 코스닥은 왜냐면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을 산다는 얘기는 한층은 바이오에 대한 베팅을 어느 정도 마음에 한 반 이상은 믿어야 돼. 거기에 40%가 바이오인데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 소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부장은 많이 갔다고 제가 그래 미친 듯이 하자 10%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뭐 있지? 아까 뭐였지? 그 저기 2차 전지. 2차 전지도 로봇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갔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좀 쉼목 있고 알테오전 때문에 개박살난 게 있으니까 그 분노에 그래서 올라갔다 치다 이거지. 그러면 PER이 지금 33배인데 그래서 모르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만약에 뭐가 매크로가 이슈가 되면은 코스피는 훅 빠지기에는 받침이 되는 것들이 쭉쭉 있는데 몇 가지. 현대차는 실적 관계없이 리레이팅 가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그룹에 있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R 10배, 9배 안 되는 게 12배 갔다가 내려가더라도 이게 7배, 6배로 빠지겠어요? 어닝이 있는데? 그렇게 빠질 염려가 약한데 이쪽은 한 반 정도 못 믿으면은 뭐 솔직히 한 15% 먹었다가 그거 한 2개월 만에 다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이 현재 매크로적으로나 글로벌 유동성도 뭐 금리 인하가 지금 못 한다고 하반기 돼서 한다고 하니까 뭐 상반기 우리끼리 가고 금리 인하 뭐 하반기 하면은 그것까지 가면은 우리가 올라갔다가 하반기 좀 쉬더라도 또 버티겠지. 이런 생각들을 다 비슷하게 갖고 코스닥도 베팅하는 건데 저 친구도 잘하는 사람은 그래 반발해라. 안 들어갔으면 반도체 정상이 왔는데 근데 반반은 근데 코스닥이 더 사실은 베팅을 하는 거다.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많은 것 같긴 하다. 내가 봤을 때는 한 3대 1 정도? 3대 1 정도로 코스피를 여전히 하고 코스닥은 1 정도로 가지고 개별 종목 하지 말고 뭉탱이로 지수를 추정하거나 코덱스 아니면 진짜 섹터를 알면은 그렇게 하거나 해야지 지금 좋을 때는 뭐 10% 20% 더 가 1300, 1500 간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부의 힘에서 얻지 못하는 사태가 중간에 딱 2달만 일어나더라도 그런 리스크 컨트롤이 안 된다. 그건 비중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책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코스피 5천도 꿈의 숫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달성하는 걸 정책적으로 어떤 기세로 이제 보여준 건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고버스 ETF 허용도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뭐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었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코스닥 정상화하겠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다음은 코스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측면 뭐 좀 조심조심 가봐야 되겠다 싶다가 어느새 조심하는 사이에 또 코스피 놓친 것처럼 놓칠 수 있다라는 심리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럼요. 네. 말씀하세요. 댓글 보면 네. 많이 알 수 있는데 댓글. 보면 아직 뭐 코스닥 좀 팔려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정말로 피날레에서는 경계감이 없습니다.
네, 경기감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 조심도 안 해. 어. 진짜 피날레가 오면. 아니요 경기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다 욕합니다 이제 막. 욕하지. 그 사람은 저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뭐 그렇게. 근데 동학개미 운동 시즌 1의 피날레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동학개미 시즌 1이 2022년까지였거든요. 2차 전지였나? 2차 전제. 2차 전지. 네. 동학개미 시즌 1이 2차 전지에서 피날레를 만듭니다. 정점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네. 근데 2차 전지의 피날레를 일으킬 때 보면 밸류로 설명이 안 되죠. 미래 가치 엄청 땡겨서 부풀리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를 얘기하고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완전히 정말 뭐 묻히는 뭐 그런 현상까지 연출이 됐죠. 자, 지금 그런 분위기 있나요? 아직 그런 분위기 없죠. 아직은? 네, 저는 지금 유동성에서 피날레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는 거야. 네, 얼마까지 갈까 여기서 나온 게 38배 얘기했지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잖아. 그 38배 해가지고 PER 해가지고 코스닥이 1,300 했지만 그 친구가 얘기했지 1,500거 정도 해야지 과열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말만 얘기가 40배 넘어가면은 과열인데 그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믿고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이 그 코스피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5대 5라고 말씀드린 거는 언제든지 5대 5가 아니고 8대 1이 될 수도 있고 8대 2가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걸 연도하고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오늘 했다가 다음 주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은 확 손바뀌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패널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해야 돼. 40배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1,300, 1,400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런 걸 염두 안 하면은 실컷 먹었다가 나중에 분명히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반도체나 이런 거 있는 이쪽하고는 다르다. 물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7,000을 갈지 안 가다가 한 5,800 가다가 훅 빠져서 4,900에 한번 가볼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 매니지 할 수 있는 레벨인데 이거는 매니지 하지 못하는 레벨이니까 적정한 비중을 자기가 감내하는 수준까지 하셔야 된다. 람보르기니 돈 벌었는데 벌었어? 람보르기니 할 만큼 돈을 벌었어. 근데 더 벌겠다고 람보르기니의 한 80%를 이제 코스닥으로 다 털한다.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이런 얘기긴 한데 이제 다음 주면 또 2월이니까 금방 설 연휴거든요. 그렇죠. 요 전에 살짝 뭐 심리적으로 뭐 연휴 전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자금 뺄 수도 있겠죠. 그런 네, 부분도 그럴 때 코스닥이 지금 랠리를 워낙 강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설 전까지 1,200에서 1,300 레벨까지 간다고 하면 쉬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이제 1,300 정도 레벨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한 그 레벨이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위에 안 갈 거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정책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할 것 같다라는 건데 아마도 설 전 정도에 굉장히 빠르게 좀 더 지금 같은 자금 유입이라고 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점점 스스로의 셀프 에비던스,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을 더 충족시키고 있어요. 개인들의. 셀프 풀필링. 그렇죠. 이게 내가 샀는데 올라. 주변에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아직도 코스닥 안 샀어? 자신감이 뭐 충족하는 거니? 거지. 자기 만족. 야, 다 코스닥 사라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점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어디 카페 같은 데 앉잖아요. 그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리는 그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늘고 네, 있죠.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시작이다. 네, 아직은 분명히 뭐 과열의 징후들도 보이긴 하지만 네. 그 과열의 징후들로 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서 그걸 아직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자료 좀 볼까요? 네. 네. 너무 4시 13분의 자료인데 네, 오늘 FMC가 있었는데 누구도 FMC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무난하게 네, 정말 지나갔어요. 무난하게 3.75% 동결됐고 네. 원래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게 조금 재밌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요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네. 경기는 완만합니다. 경기는 완만하다고 했다가 견조로 바뀌었어요. 견조합니다로 바뀌었고 고용 하방에 대한 위험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당분간 금리는 없습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테마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테마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런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빠질 법도 한데 외국인들 순매도를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올랐다. 그만큼 유동성은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나 FMC에 대한 어떤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저 작년 말에 이제 유동성이 완화가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매크로 관련해서 만약에 우려한다고 한다면 이란에 대한 공격인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단기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좀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뜸을 들이고 뭔가 기회를 볼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매크로 관련된 이슈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유동성과 실적에 집중하면서 봐도 되는 시장이 된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와 MS, 테슬라가 공통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세 기업들이 다 얘기한 건 캐펙스는 여전하다.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년에 캐펙스가 한 700억 달러가 좀 넘었어요. 근데 올해 캐펙스를 1,300억 달러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80% 이상의 캐펙스 증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의 캐펙스 증설에는 또 이게 있죠. 코어 포토니스가 실리콘 포토니스라고 해서 광 케이블을 데이터 센터에 연결을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구리선을 좀 줄이고 발열과 전력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도 더 관심을 받을 텐데 대표적으로 오늘 대한광통신, 성호전자 이런 기업들이 올랐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또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 얘기 있었고 우주에서 어제 오후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판 스타링크를 시동하겠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스페이스X 상장 얘기도 동시에 나왔어요. 스페이스X가 올해 6월 정도에 상장할 것 같다. 이게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일론 머스크 6월이에요? 네,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이고 아니 근데 이거 네. 그 우선적으로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스페이스X를? 네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하게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을 좀 우대해 준다라는 얘기들을 이전에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 요거 공모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던데 그런 얘기는 파악하신 부분 혹시 파악하지 있으세요? 못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법적으로 특정 회사한테 밀어줄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공식적으로 지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회사다 그러면 자회사가 상장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회사 주주들한테 먼저 우선 배정할게라고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테슬라가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이 주식을 테슬라 주주한테 먼저 주겠다. 모르겠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슈가 크게 될 텐데 문제가. 네. 그럼 요거 우리나라 분들은 혹시 뭐 공모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예요? 요거 6월이면은 관심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공모주 네. 우리나라에서 공모 IPO 참여할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저도 미국 IPO는 얘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챗GPT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로 한번 나중에 또 고민해 네네. 보겠습니다. 네. 계속 그리고 갈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현대차가 위너가 됐죠. 네, 현대차 위너가 됐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모,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X 이런 느낌인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이제 관건이 됐던 거,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세트 가격, 뭐 모바일 폰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수요가 둔화될 조짐이 있다,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메모리 쪽에서 약간 우려가 있고 이 가격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 매출 비중이 일정 부분 있는 다른 사업부에 대한 게 약간 걸린다라는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파운드리 쪽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사업 성과를 좀 기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얘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주 있었고 화장품에서 중국인 인바운드 얘기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오고 있어요. 일본 맞아요. 총리가 일본 총리가 대만 대만에 언급을 또 했어요. 한 못 부분. 봤어요. 못 아, 봤어요. 그래요? 네. 네. 그렇지 그 얘기했지. 네, 대만 이슈를 또 한번 좀 어저께 좀 되지 않았나? 네네네. 예. 민감하게 건드리면서 그거 있잖아요. 한알령이 아니라 이제 한일령에 우리가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좀 더 그렇죠. 추가로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아.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카시 일본 총리가 네. 대만 유사시 자국민과 미국인을 구출하겠다. 네, 보호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당연하죠. 이렇게 조금 더 격앙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힌트로 조금씩 나오는 게 일본의 마지막으로 있던 판다 맞죠? 네, 팬더고. 팬더, 네. 팬더가 이제
갔더라고요.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그 조금만 더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일본에. 네. 우리 이제 푸바오 보낼 때도 막 너무 그렇죠. 슬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근데 안 된다. 와서 봐라. 중국에 와서 봐라.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더 일찍 데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묘하게 좀 야, 이거. 관계가.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이제 어제 뉴스가 크게 반영이 안 되는데 포상 관광이라고 포상 관광? 기업들이 관광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있죠. 27년 기준으로 해서 아메이의 대규모 행사, 14,000명이 오는 대규모 행사를 정부에서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한 13년 동안 일본에서 개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온 거죠. 결국은 한일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수혜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과 미용기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번 춘절에 한국의 중국인 관광객이 23만 명에서 25만 명이 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만큼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관광객들이 한 4,200억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쓰는 돈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GDP 레벨이 내수 경기에서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 우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만 좋아. 이런 게 아니고 내수 쪽으로도 조금 더 돌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1인당 1억 4천만 원 정도의 지금 성과급 분장을 했거든요. 그 돈이 풀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돈이 풀리면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돈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도 조금씩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지금 그 얘기 보상금 그 보너스 나오는 거 그 얘기가 보상? 되면서 네. 애널리스트들도 그거를 받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1.9% 2%갈 수도 있는데 그 리테일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죠. 이래서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그런 수혜를 결국은 낙수 효과를 받는다는 콜이 오전하고 오후 넘어갈 때 달라졌어요. 신세계는 먼저 달렸고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 괴리가 벌어졌거든요. 현대백화점 많이 늘렸기 때문에 백화점은 그래도 가서 쓴다 이거죠. 무슨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그 주가들이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 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이 되잖아요. 내려주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 더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쭈삣쭈삣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뭐라 그러면 돈이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불과 일주일 2달 전에 75조 본다고 그 100만 원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140조 본대. 그쵸.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많잖아요. 그럼 뭐 하고 나면 그걸 또 쓰지만은 그럼 배당 성향을 유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당까지 들어가면은 SK 수케어. 다시 SK 수케어. 그러니까 그 괴리도 벌어졌다가 아까 실질적인 주주 환원에 다이렉트 수대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막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찾다 보면은 장이 빠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빠지더라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제일 안 좋은 것도 그것도 지금 그렇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빼놓고는 그냥 버텨보려는 아까 좀 이따 말아올려는 그런 경향이 남아 있어서 좀 장을 지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료 여기까지 좋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자료도 아침에 아까 네. 다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목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깐 오전에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때 사면 오른다. 뭐 이런 게 약간은 이제는 뭐 학습이 되는 시장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좀 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짜 기세가 꺾이지 않는 웬만해서는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수익률 측면에서 뭐 물반 고기반으로 보이지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못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일찍 차익실현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2월 앞두고 새로운 포트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좀 정리해서 오늘 시장 포인트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작가님. 일단 이 그림 보면서 네. 오늘 한마디 함께 같이 얘기를 드리면 시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동학 개미 운동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뒤를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동학 개미 운동 사람들이 있죠.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지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은 특별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면 물론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되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뭐 30% 이내 비중으로 그 종목들을 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뭐 코스닥 쪽 ETF를 기반으로 조금 더 두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거기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소부장 이런 ETF들을 번갈아 가면서 ETF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지금 레벨이 부담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작년에도 뭐 3,500 넘을 때 비싼 거 아니에요? 4,000 넘을 때 비싼 거 아니에요? 5,000 넘을 때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계속 저는 반도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레벨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어차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거고 그게 스스로의 자신감을 더 강화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돈도 굉장히 많이 좀 확인이 엄청나게 된다고 들어오죠. 그렇죠. 네. 네. 된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도 뭐 다주택자가 좀 뭐 내놓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자금이 혹시나 들어올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본부장님 시장 네네. 전략 제시를 좀 해주세요. 네. 시장 전략. 시장 전략? 네, 전략. 그냥 웨이브 잘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브. 그러니까 아직 빠질 때 사요. 그렇죠. 조금만 흔들리면 사. 네. 황색했는데 네. 아까 장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게 분명히 나오면은 대응을 해야 되고 장이 딥일 때 들어갈 것이냐, 커렉션이 들어갈 때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 이 장이 진짜 오바다 싶으면은 기다리세요. 그러면 커렉션은 오겠죠. 커렉션은 5% 이상 빠지는 게.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5% 이상 빠지면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딥이 왔을 때 이유 없이 자연적인 딥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딥이 근데 너무 딥 이렇게. 그 딥이지. 진짜. 딥해서 그거는 그쵸. 커렉션이고 딥한 건 not deep. 네. It's correction이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커렉션 하는 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데 아니야. 그래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은 한 3%. 삼성 하이닉스 아까 3% 근처까지 갔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게 이유가 있는가?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잘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주식들은 아까 그 꼭지에서 어렵다는 게 개별 종목이 어렵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한번 언제든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5%, 7%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3% 빠졌거든. 사실은 많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빠졌어.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뭐냐? 실적이 나왔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엄청 잘 나온 거 아니야. 10% 잘 나왔거든. 마이너스 3%였는데 지금 플러스 4%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종목들은 하루 7%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예. ETF.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딥은 개별 종목 라지 캡 3%, 그다음 스몰 캡은 7%에서 살 수 있는 게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딥에서만 사냐고 그냥 안 빠져도 사는 게 답이다라는 지금 그거는 저기 네. 연말 연초 네. 할 때 첫째 주 다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매일 가면서 내가 그랬죠. 어저께 되겠는데 이거 구정 전에 구정 직후에 사람들 친척들 모이고 갔다 와서 이제 구정 끝나고 그때 사겠다. 이 짓을 하지 말라고. 그때 완전 끝물이야. 완전 끝물이 아니고 그때 하면 진짜 물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액션 하려면 이번 주에 액션하고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오늘 어저께 해갖고 내일까지 사고 이제 쉬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웨이브 하는 걸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현금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한 15% 있는 게 맞죠. 이빨 채우려면 장을 믿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름 다 갔다 와서 친척 다 만나고 나서 거기 보니까 뭐 람보르니 샀대. 나는 티코 나는 티코도 없는데 티코를 팔아야 되겠네. 뭐 이런 공포감을 해줘서 구정 전후에 그 직후에 뭐 3일 쉬고 나서 확 차 이때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션은 이미 이번 주로 끝이 났어야 된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묻지 말면 안 돼. 이미 장이 이미 그거 넘어갔어요. 여기서도 약간 결론은 내기가 좀 힘든 얘기긴 한데 내일보다 오늘 사는 게 맞다. 왜냐면 계속 오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충분히 오늘 나올 아까 수 빠질 있는, 때 샀어야 그쵸? 된다고. 그때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라 이거지. 최소한 더 사지 않더라도 그때 이슈가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아침에 모닝 미팅 때 하버너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분명히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보다 내일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초가에 사겠지.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5번 반복하면은 수익률 차이가 한 5% 이상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 그거 만회하려고 갑자기 안 사던 코스닥에 갑자기 이거 코스피는 20하고 코스닥을 콱 언제 구정 전후에. 그럼 이 아다리가 안 맞겠죠. 그 얘기를 지금 며칠 전부터 하는 겁니다. 방향은 둘 다 가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뭐 구정 갔다 와서 친척들 만나고 뭐 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질투 포모 뭐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남들 이제 수익률 친척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질투가 좀 생기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포모 뭐 이런 거는 조금 하지 말아야 된다.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해주실 부분들 2월에도 많이 있겠죠.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할까요? 김장렬 본부장님, 장우진 작가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두 분 잘 도와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클로징벨 라이브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